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시스템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 돈이 돈을 벌어주고 시스템이 돈을 벌어준다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시스템이 돈을 벌어주는 사람을 사업가로 우리는 구분을 하고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 설명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비유를 한번 들어봅니다. 맥도날드하고 레이 크록의 만남이죠.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요. 한 사람은 장사를 했고 한 사람은 사업을 했습니다. 자, 맥도날드는요, 햄버거 장사를 했어요. 그때 당시 정말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잘 되는 장사, 그 자영업을 보고 레이 크록은 큰 사업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죠. 자, 맥도날드가 햄버거를 팔았는데 왜 잘 됐을까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찝었다라는 거예요. 식당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식당에 가죠? 일단 맛있는 데 갑니다. 그리고 값이 싸면 좋아요. 경쟁력이에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은 빨리 나와야 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면 안 돼요. 바쁜 사람한테는 싸가지고 가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 이게 맥도날드 햄버거에 아주 그대로 다 들어있었어요. 그 시대에 최고의 어떤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레이 크록이 보고 감탄을 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건 될 수밖에 없다. 이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곳에서만 성공하는 그 자체가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 방법을 누구에게 그대로 전수를 해서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100%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초로 체인점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 제가 더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 우리나라의 그 인구를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에. 인구 중에 55%가 내가 비만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이어트를 시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됐냐면 우리나라에 2,800만 명 정도가요,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있대요.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또 당뇨 관련돼 가지고요, 당뇨 전 단계나 현재 당뇨 이 판정을 받은 이런 환자가요, 1,300만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인구가 무엇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면 음식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어요. 식원병이라고 합니다. 왜 음식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앞에다 음식 놓고 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을 놓고 내가 남기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해보셨어요? 안 쉬워요. 그래서 그걸 그냥 먹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 된다. 그죠? 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다이어트. 또 더 먹는 사람은 뭐래요? 다음부터 클린 시작한다고 그래요. 이러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체중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맥도날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먹었어요, 똑같이. 근데 뱃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30%가 덜어지는 거예요. 30%의 혈당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자, 30%가 덜어졌어요. 다이어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이에요?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햄버거가 잘 팔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명히 레이 크록이 간파를 하고요, 체인점 사업을 해서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천문학적인 수입이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가예요. 다음 달에 우리에게 정말 다가오는 그 제품은요,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2,800명이라고 하는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들, 1,300명만이라고 하는 어떤 당뇨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그 식습관을요, 그대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뱃속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킨다. 최초로 인류 최초로 이런 제품이 지금 등장을 하는데 흥분 안 하게 됐냐고 지금.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제품이, 그 제품이 세 가지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제품이 들어가서 그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제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우리의 경제력을 생각해서 4만 원대 초반. 그런데다가요, 이게 후유증이 없도록 완전 천연으로 만들어진 천연 효소라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제품이 나오는데 이것을 그냥 알고 가만히 있는 게 쉬워요? 아니면 얘기하는 게 쉬워요? 얘기하는 게 쉬운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제품이 이제 9월 달에 나와요. 자, 이 9월 달에 나오는 이 제품을 가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보 전달 사업입니다. 이 정보를 지금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정보를 듣고 안 먹을 사람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안 할 사람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 크록이 흥분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 이 햄버거는 장사 안 될 수가 없다. 무조건 팔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도장을 찍어 복제를 하듯이 이곳저곳에 체인점을 만들어 놓으면 이 천문학적인 수입을 생각을 하면서요.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 아이템을 계속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쪽쪽 거절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레이 크록은 확신을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맨하탄에서 성공이라는 것은요, 해봐야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예측 가능하고요. 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2,800만의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들, 1,300만의 당뇨 관련돼 가지고 식이 조절을 정말 하긴 해야 되는데 어려움 처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식이 조절 먹을 거 먹는단 말이에요. 어제 먹던 거 그대로 먹어요. 그런데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측 가능한 사업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다. 누가 봐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안하지도 않아요. 든든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무조건 그랬을 때 합류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성공, 이거를 확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PD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PD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가 필요한데요. 그 변화가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외적으로 이미 PD가 돼 있어야 돼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공자처럼 보여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옷이죠, 옷. 우리가 옷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맨하탄을 17년 정도 했는데요.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좋은 옷은 아끼잖아요. 그리고 아주 뭐 이렇게 오랫동안 입으려고 굉장히 손질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놓는데 지나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부자가 돼가고 있고요. 점점 들어오는 수입이 늘어나고 있고 점점 브랜드가 점점 좋은 제품, 좋은 옷으로 이렇게 바꿔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껴놨던 그 옷들이요. 옷장에 너무 꽉 차가지고 이놈의 건 입지도 않으면서 버리기도 아깝고 해가지고 이사할 때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몽땅 버려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옷장에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으세요. 왜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이 사는 동안 오늘이 제일 가난한 날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부자가 될 것이고요. 점점 좋은 브랜드의 좋은 그런 옷들을 여러분은 선택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옷을 가려 입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헤어스타일, 자고 일어난 것처럼 해가지고 나와서 멋진 사업을 전달한다. 이게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어울리는 복장, 어울리는 스타일이 돼야 돼요. 수영복에서 우리가 양복을 입다 그러면 안 어울립니다. 축구하러 갔는데 거기서 양복을 입고 축구를 한다. 이거 안 어울리는 거예요. 노가다 하는데 가면 그 복장이 어울리는 복장이 있어요. 비즈니스 하는데 꼭 필요한 복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장 차림에 그런 헤어스타일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표정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긴 거에 대해서는요. 부모님한테 감사할 일이고 부모님한테 원망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생긴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표정 가지고 완전히 달라져요. 아무리 못생겼어도요. 웃는 표정은 참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밝은 표정, 웃는 표정은 우리 삶을 더욱 행복하게 그리고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성공을 앞당겨준다. 이게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말투. 우리는 말을 하면서 삽니다. 사람들하고 사회적인 어떤 그 모임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달라져요. 우리는 또박또박 말하고요. 자신감 있는 말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도 누구 끌고 와서 밑에다 달고 뭐 이래가지고 얘기를 하면 조금 그게 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후원하고 누구를 초대하고 누구를 모셔오고 이렇게 좋은 존칭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말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인사하는 습관입니다. 제가 인사하는 습관을 가지고요. 굉장히 큰 혜택을 본 적이 있어요. 시골에 살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만 보면 꼭 제가 인사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늘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라. 늘 그렇게 그 교육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뭐
뭐 이렇게 특별한 의미도 없이 그냥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고 그랬더니요. 나중에 칭찬하는 어른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저를 또 이렇게 인사 잘한다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가끔 이게 뭐 맛있는 것도 주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또 한 번 혜택을 입었던 게 뭐냐면 경북 영주에 갔을 때요. 콜드 컨택을 해야 되는데 컨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트리플 A형에다가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접근해서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지 도대체 답이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각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제가 어디를 갔냐면 헬스클럽을 갔습니다.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보는 사람마다 눈만 마주치면 인사를 했어요. 어른, 아이, 남녀노소 구분할 거 없이 무조건 인사를 하고 할 말이 없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이 소리만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5일 동안 그러고 다녔더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앞에서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말을 거는데 대답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 네, 감사합니다. 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시면서 대화가 일어나고 알게 되고 이 사업에 대한 전달을 하게 되는 실마리를 풀게 됐거든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옵니다. 꼭 인사 먼저 하는 거. 말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운 말을 쓰고 똑똑해 보이고 완벽하게 그리고 예의 바른 이런 사람으로 안녕하세요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거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두 사람 복장을 이렇게 보여놨는데 꼭 이렇게 안 하더라도 남들이 볼 때, 야, 진짜 잘 어울린다. 어우, 그 옷 어디서 샀어요? 야, 이거 나 좀 사다 줘요. 이렇게 얘기할 만큼 남들이 부러워하는 복장 있잖아요. 꼭 입고 싶어 하는 복장. 이런 복장으로 내가 갖추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모임을 가끔 하게 됩니다. 모임을 하는데 모임을 하고 다 갔는데요. 맨 마지막에 2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요. 이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면 이 사람은 진짜 시간 널널하네. 이 사람은 할 일이 없나 봐. 진짜 시간이 널널한 할 일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남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주에서 어떻게 컨택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짧게 자주 만나는 것을 작정을 하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스케줄이 없더라도 가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고 시간이 돼서 말이 막히면 죄송합니다.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도망 나와요. 집에 가서 자더라도 그렇게 해서 바쁘다는 인식을 꾸준히 심어주고 나니까 나중에는 약속이 잘 잡히고요.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열심히 사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늘 바쁜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됐을 때 나를 평가하는 게 조금 나아지더라. 리더십이 좀 쓰고요. 칼자루가 나한테 옮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 내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요. 통계를 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학생들이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가장 많이 하는가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몇 명 들어갔는 줄 아세요? 6%가 들어갔어요. 100명이 입학을 하면 그 중에 6명이 한국 사람이에요. 자, 2,000명 보통 들어가죠. 입학생이 2,0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2,000명이 들어가면 몇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간 거예요. 인구 대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가장 머리 좋은 학생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난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놀랄 통계가 있는데요. 낙제생들이 있는데 그 낙제생 10명 중에 9명이 한국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통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가장 입학률이 높은 그런 머리 좋은 학생들이요. 또 가장 낙제생이 많은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왜 그런지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이 학생들은 하버드 대학교 가는 게 목표였었어요.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이룰 게 없어요. 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제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적인 그 목표, 그죠? 고기부를 통해 가지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책 읽는 습관을 들여서 늘 내가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어떤 수입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요. 성공이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진 것이 확연히 드러날 수 있는 완벽한 습관을 하나 바꿔주는 거예요. 고기버라고 하는 것은요. 나가서 뭘 몇 가지를 5가지를 해야 된다 이유가 아니라 고기버의 원뜻은 뭐냐면 고개로 고기버 똑같은 거죠. 바꿔주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이 가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거기서 신발 저기다 얹고 손 씻고 이거 습관을 시키잖아요. 양치질하고 똑같습니다. 맨하테크에 딱 들어오면요. 맨하테크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습관을 길들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책을 읽는 습관인데 왜 책을 읽으면 성공할 수밖에 없을까요? 책을 아무거나 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책을 골라서 읽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을 때마다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자신감이 생겨요. 방법이 뭔가 이렇게 힌트가 보이고요. 자, 이런 것들을 꾸준히 나에게 반복해서 집어넣는 사람하고요. 안 하는 사람하고 누가 성공할 확률이 높겠어요? 두 번째는 동기부여가 되는 영상들을 꾸준히 듣는 사람들이에요. 영상을 듣고 나면 어떤 데는 막 자신감이 생기고 어떤 거는 막 흥분이 되고요. 저는 손흥민 선수의 축구하는 걸 보면요. 가슴이 뿌듯해요. 한국인으로서 손흥민이 정말 한국 사람을 대단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리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떤 때는 막 반복해서 보기도 합니다. 대단하죠. 유현진이 뭐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보면서 막 뿌듯하죠. 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동기부여가 되는 영상, 이런 것들은 내가 보면서 챙겨야 돼요.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우리는 똑같은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또 뭐 불량배들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뭐 스포츠를 볼 수도 있고, 동기부여가 되는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이건 선택이에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는 영상을 내가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습관을 가져라. 그 다음에 미팅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내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은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면요, 나는 얼마 안 돼가지고 도박장에 가 있을 거예요. 내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잖아요. 얼마 안 가서 술집에 가서 또 건배를 하면서 한 잔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이 안에서 성공한 사람을 자주 만나려고 노력해야 돼요. 가서 요청해가지고 만나야 돼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미팅, 그 다음에 강의, 이런 것들을 꾸준히 듣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는 STP라고 하는 건데, 이 습관, 이게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얘기를 하는 게 STP예요. 어떤 사람은 메나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제품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메나테크 다른 사람 얘기를 해요. 내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입니다. 자, 내가 뭐를 먹고 뭐가 좋아졌고요. 뭐를 먹으니까 어떻게 달라졌고, 뭐를 들었더니 뭐가 동기부여가 됐고요. 그때보다 지금이 수입이 얼마가 늘어났고, 이게 동기부여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야 되고요. 나를 따라하고 싶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자신감이고요. 그게 사업 설명이고, 그게 STP예요. 막 멋진 얘기를 하는데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내가 변화가 안 돼요. 몸도 점점 건강이 안 좋아져요. 수입은 점점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힘들어져요. 이걸 누가 따라하고 싶어 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설명을 하더라도 그거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집니다. 내가 좋아져야 돼.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 이것이 먼저 되고, 나를 닮고 나를 따라하고 싶은 사람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라면 그건 분명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9월 달에 나오는 그 제품도 한몫을 하겠지만, 저는 메나테크의 글리코 영양소, 엠브로토스를 기반으로 한 여러 제품들을 통해 가지고요, 지금 58인데 아직 뭐 쟁쟁합니다. 아직 건강하거든요. 자, 이게 제가 메나테크를 하면서 또다시 얻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같은 그 연령대, 같은 나이 또래에 가게 되면요,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뭘 먹어서 그렇게 건강하냐, 뭘 먹어서 그렇게 안 늙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얘기할 거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아파가지고 다 죽어가고 비리비리 하면요, 안 물어봐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렇게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인드, 사업가로서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업가는요, 자기의 목표나 꿈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갈 곳을 정해놔야 어떻게 갈지 그게 중요하죠. 갈 곳도 안 정해놓고 어떻게 갈지 고민하는 건 그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꿈 목표가 정확하게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주도적이어야 된다.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고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고 그러면요,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변함없이 뭐 겨울이 오든 여름이 오든 누가 오든 관계없이 철저하게 내가 내 스스로의 어떤 완벽한 목표라든가 꿈, 가야 될 곳을 정해놓고 꿋꿋이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주간, 월간 계획과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걸 뭐 뭉텅뭉텅해가지고 그냥 자면서 시간 보내고 카톡하면서 시간 보내고 해가지고 하루를 그냥 그렇게 보내고 나면 그 이튿날 계속 그것이 이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반복의 어떤 그 습관 길들여지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오늘이 최후의 날인 것처럼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가의 마인드로서 목표가 분명하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목표는 누구, 저 사람 목표는 뭐, 이런 것들이 확연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운라인으로서 이제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요, 저를 소개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워야 됩니다. 처음에는 모르니까 배워야 되죠. 누구한테 배워요? 스폰서한테 배워야죠. 그리고 시스템에서 배워야 됩니다. 근데 스폰서를 의심하거나 의습증이라고 그러죠. 다 한다병. 한 번 와서 듣더니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거 아니야? 다 아는데 뭘 자꾸 들으라고 그러느냐? 해가지고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스폰서를 철저히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스폰서가 원하는 게 뭐냐면 다운라인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을 사람은 스폰서밖에 없어요. 형제 라인 믿으면 안 돼요. 저 엉뚱한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스폰서를 믿고 의지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 새 것을 만들지 말고 우리가 갖추고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완벽하고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협력한다라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스폰서에 대한 예우, 감사, 존경이 필요합니다. 스폰서는요, 완벽한 능력자가 아니에요. 또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에요. 스폰서도 단점이 있고 스폰서도 허점이 있고 스폰서도 실수할 때가 있고 스폰서도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스폰서보다 잘하는 게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전달해줬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스폰서는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를 예우하고 스폰서와의 어떤 관계식을 내가 좋게 만들었을 때 내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폰서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면 장점만 보려고 무진 애를 써야 돼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고 스폰서에게 힘이 되는 파트너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내적인 자세. 두 번째, 그 스폰서로서의 자세가 있습니다. 나를 이제 후원한 내가 파트너로서의 이제 일을 했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누군가를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비전 제시를 하고 사업을 시키잖아요. 그랬을 때 스폰서는 시스템의 원본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트너는 나를 따라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나를 복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면 원반이 잘못되면 복제판도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집에서 놀면서 파트너한테 막 잘하라고 시키면요. 파트너는 어떻게 해요? 파트너도 자기 집에서 놀면서 그 밑에 파트너한테 잘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복제가 되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뛰는 파트너 밑에 열심히 일하는 스폰서 밑에 열심히 일하는 이제 파트너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 그리고 복장, 뭐 미팅 참석, 줌에 들어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트너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파트너를 믿어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경북대 총장 이야기를 또 이제 한번 제가 해볼게요. 박찬석 총장이라고 하는 분이요. 경북 저 산청에 굉장히 지금도 가난한 뭐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 가난한 동네에 제일 가난한 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처가살이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거기 가서 아버지가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정말 없는 살림에 그렇게 꾸려가기가 어려운데요. 이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을 유학을 보낸 거예요. 대구로. 본인이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아들이라도 공부를 조금 시켜서 출세를 좀 시킬까 해가지고요. 없는 살림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중학교를 대구로 보냈는데 대구로 가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놀기만 하다가 방학을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방학 때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성적표를 보니까 68명 중에 68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없는 돈에 유학을 지금 대구로 보냈는데 아버지한테 이걸 보여드릴 면목이 안 서가지고요. 고민을 하다가 그걸 지워가지고요. 68명 중에 1등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부모님은 이제 학교 문턱도 못 가봤으니까 이런 거 바꿔도 모르겠지 해가지고 이제 갖다 줬더니 아들이 왔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주변에 친척들이라든가 동네 사람들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은 뭐 공부 잘하더냐, 찬석이는 뭐 그래서 거기 가서 유학 잘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글쎄 뭐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1등을 했더라 이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뭐 책거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잔치를 해야지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면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니까요. 이 아버지가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돼지를 한 마리 잡았는데 그 돼지가 뭐냐면 그 집안에서 재산 목록 1호예요. 모든 재산이 그 돼지에 있는 거.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막 잔치를 벌인 거죠. 이 아들을 이제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그냥 맘 편하게 가가지고 강에서 목욕을 하고 돌아오는데 집안이 시끌시끌해가지고 가보니까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찬석이가 아들이
대구에 가가지고 1등을 했다고 그래서 돼지를 잡아놓은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아버지요. 그러고 나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막 도망쳐가지고 강으로 갔는데요. 죽으려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숨 막혀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나왔는데 막 너무 후회스러워가지고 머리를 막 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독하게, 정말 독하게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17년 뒤에 이 사람이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33년 뒤에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옛날에 그 아버지를 부모님을 속였던 것을 이실직고를 하려고 이제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 부모님 앉아 계시는데 이제 아버지한테는 얘기 못하고 엄마한테 어머니요. 그때 중학교 그 1학년 때 성적표 그랬더니 아버지가 정색을 하면서 그만해라. 손자 듣는다. 민우 듣는다. 다 알고 있었다. 대학 교수고 총장이고 이분이요. 그때 그 시골에 계셨던 그 아버지가 다 알면서 돼지를 잡았던 그 이유를 자기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 아버지의 마인드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자, 이런 스폰서가 있다라면 그죠? 이렇게 믿어주고 투자할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뭔가 너 임마 그렇게 한 거 속였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까발려가지고 엉덩짝을 때릴 수도 있었는데요. 다 알면서도 속아주는 그 부모의 넉넉함 그리고 믿고 기다려주는 그 여유와 인내 이것이 바로 스폰서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그 마음이 서로 통할 때요. 무덤까지 가겠다. 뼈를 묻겠다. 나는 여기서 정말 기필코 성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또 보여야 됩니다. 스폰서가 맨날 가가지고 다 죽어가는 소리로 그죠? 비전 떨어지는 얘기만 자꾸 하면 그 밑에 파트너를 어디로 가요? 뭐 하란 말이야? 항상 자신감 있어야 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야, 생각을 해봐라. 이거 먹어. 뱃속에서 떨어져. 혈당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다이어트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이 3천만이야. 2,800만이 지금 그 다이어트 원하는 사람이고 가서 얘기하면 다 걸려. 모든 사람이. 근데 그거 듣고 나서 안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죠?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막 파워풀하게 나가야지, 그죠? 그래야지 이게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는 막 그림이 보이지. 야, 이 될란가 모르겠어. 한번 해보기는 하자고. 돌려봐. 이래가지고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명적인 게 있어요. 업라인에 대한 단점을 이야기하는 파트너한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환장할 일이죠. 가장 치명적인 게 그거예요. 내 사업의 가장 큰 방해는 누가 하느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파트너한테 내 위에 스폰서의 단점을 얘기했다 그러면 거기서 가장 잘못한 건 내가 내 사업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스폰서는요. 내 위에 스폰서는 내 파트너에게 동기부여를 주고요. 열정, 그 다음에 막 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이럴 사람인데 거기를 완전히 차단을 시켜놓은 거예요. 아예 거기를 그냥 막아버린 거거든요. 이래놓고 무슨 성공을 하겠어요. 파트너하고 위하고 탁탁탁 잘려 있어가지고 이게 여기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면서 지원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고 이게 안 되면요. 사업하는 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혼자 대부분의 이 일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할 말 안 한 말 가리느라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편하게, 그죠? 분위기 좋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말이 조금 곱지 않으면 이쪽에 나는 좋게 말해주고요. 이쪽에서 하는 말이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분위기를 좋게 사이를 좋게 계속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살아있는, 언제 동안 해야 되냐면 살아있는 동안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의 도리예요. 그래야 분위기가 좋아지고 나의 사업이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간 역할을 그걸 굉장히 잘해야 된다. 초심을 잃지 말자. 처음에 컨택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이뻤어요. 다 거절하는데 이 사람만 예스를 했단 말이에요. 막 업어주고 싶고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그 마음을 잊지 말고요. 성공할 때까지 꾸준히 그런 관계십을 유지를 해간다라면 우리는 훨씬 더 빠른 성공을 완벽한 성공을 거둬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이 넘쳐야 돼요. 비전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아주 뭐 돈 없는 사람은 뭐 이해가 가고 인정을 할 용서가 되지만 비전 없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죠?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명확하게 우리가 그 성공의 이 비례를요. 정확하게 우리가 상상하고 예측하고 그려볼 수 있는 사람. 이게 스폰서가 돼야 돼요. 미국의 그 놀이공원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미국의 가장 큰 디즈니랜드 몰라요? 그 디즈니랜드가 어디 있었어요? 사막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막에 그림을 이렇게 사막 사진을 탁 찍어놓고요. 거기다가 디즈니랜드를 상상 속에 탁 그린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아주 명확하게 그려놓고 결국은 그걸 현실로 만드는 사람. 그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의 미래는 그 사막 속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정말 내가 현실은 가난하고 현실은 어렵고 현실은 그렇지만 내가 이 제품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그려나가겠다고 하는 명확한 성공에 대한 그림이 딱 그려지고 그것을 파트너들에게 공유할 때 파트너들이 힘이 나가지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몇 년만, 몇 개월만 고생해봅시다. 이래가지고 파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만들어 나가자. 파트너하고 한번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파트너가 내가 다 헤쳐모여가지고 다시 시작한다면 나를 또 선택해 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그래도 100번 시작을 해도 100번 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이럴 거라고 믿음이 가면 그건 관계십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늘 상상 속에서 한번 그려보는 거고,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면 이 LOS예요. 스폰서하고 나하고 파트너하고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고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끈끈하냐에 따라서 사업 성장 속도도 거기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팀원으로서의 자세예요. 우리가 같이 팀워크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폰서 라인이 있는가 하면 형제 라인이 있습니다. 그 형제 라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큰 성공을 위해 학교에 입학했다고 생각을 해라. 제가 총각내 야채가게 그 CD를 들으면서 굉장히 동기부여를 받았던 게, 이분이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야채가게를 한 게 아니라 선택해서 야채가게를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분이 선택한 게 뭐냐면요, 가장 야채가게를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교수님으로 모시고 2년 동안을 공부를 하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학생으로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학생이 월급 받아가면서 공부 안 하잖아요. 학비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도 2년 동안은 월급 하나도 안 받겠습니다. 자기가 자청해서. 두 번째, 자기가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을 하니까 2시간 먼저 사장님보다 선생님보다 출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에 퇴근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자기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년 동안을 한 거예요. 자, 가장 잘 되는 야채 가게에 가가지고요, 본인이 다 알아서 해요. 근데 잘못할 때마다 그 사장님이 자꾸 간섭을 해요. 왜요? 잘못되면 자기 손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그건 이거부터 해야지. 이건 이렇게 뛰는 게 좋고 이건 이렇게 파는 게 좋고. 그때마다 간섭을 해요. 2년 동안 했더니 나중에는 손댈 게 없는 거예요. 알아서 다 하는 거죠. 문 열고 마무리하고 닫고 관계 뭐 어떤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최고의 야채 가게가 됐어요. 세계적인 유명한 인사가 된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할까요? 왜 이렇게 급하죠? 그래서 그 정도의 우리는 어떤 학교를 다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느긋하게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알맞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나보다 팀이 먼저 돼야 된다. 그룹이 완벽하게요,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면 그 안에 내 파트너가 몇 명 들어갔을 때요, 동기부여를 빵빵하게 받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일이 쉬워요? 이 시스템이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필요할 때만 가거든요. 오늘 같은 날 어떤 사람은요, 따로 놀아요. 여기 지금 다 안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깨야 됩니다. 왜 그래요? 사업하기 어려울걸요? 내가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파트너를 거기 들어가겠어요? 자, 이런 내용의 어떤 세미나를 안 듣고 어떻게 또 성공을 하겠어요?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고 내 파트너가 이게 몇 명이 들어오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시스템도 강화가 되지만 내 사업이 우선 잘 되고 안 되고가 여기서 결정이 돼요.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업은 작은 반복되는 습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옛날에 이 사업, 이 메나테크 하기 이전에요, 다른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 지금 MET 하는 것처럼 8주 코스를 해서 지금 6주잖아요. 8주 코스를 해가지고 13일 동안을 혼자 돌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열악했어요. 사람도 몇 명 안 되는 데다가 강의할 사람도 없고요. 그렇다고 교육을 안 하면 안 되고 해서 그냥 전부 불러가지고 전국에서 다 대전으로 모이라고 해가지고요, 처음에 8명 시작하고 이기수에 12명, 16명, 20명 이렇게 늘려가면서 13기까지를 해서 그 뒤부터 이제 전국으로 퍼져가지고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됐는데, 그때 제 파트너가 하나도 없을 때가 참 많았었어요. 그냥 그 기수에 내 파트너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할 때 어떤 때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된 거예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매출도 안 올라가는데 내 매출은 안 올라가고 수입도 없는데, 그죠?
그렇다고 누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13기를 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 했던 그 교육이요. 지금은 그래도 입만 열면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몸에 익었던 수많은 했던 말들, 교육들, 읽었던 것들, 내가 트레이닝 혼자 이걸 거기서 이겨내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몸속에 그냥 뼛속 깊이 배긴 거예요. 이게 재산이 돼서 결국은 지금 이런 혜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헛일하는 것 같고 무료 봉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큰 상으로 돌아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해야 된다라면 내가 언젠가 해야 된다라면 지금 이것을 서둘러서 그룹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스태프들이요 지금 굉장히 고생해요. 다른 사람들 놀고 있고 뭐 먹으러 가고 이 휴가차에 쉬고 있고 그러는데요. 새벽 아침 9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그리고 끝나면 또 마무리까지 하면 하루 종일 고생해야 됩니다. 한 푼도 누가 월급 주는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스템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내 그룹이 이렇게 새롭게 하나의 큰 그룹을 만든다라면 이분들은 이런 시스템을 돌리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습관화되어 있고요. 이미 완벽하게 이쪽 분야에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편하게 지내는 사람들 혹시 성공을 해가지고 그룹이 하나 만들어진다라면 누군가를 이런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분명히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들은요. 정말 하나하나 성공했을 때 그 가치가 나중에 굉장히 크게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시기 질투가 아닌 격려와 칭찬으로 형제라인들을 대하라. 그 다음에 불평불만은 굉장히 쉽습니다. 불평불만이 아니라 뭐를 해야 되느냐면요. 제안하는 건 좋아요. 이런 방법은 어떻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런 거는 충분히 되는데 험담만 하고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이런 것들은 불필요합니다. 그럼 굉장히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복장과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말투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형제 라인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그 영향을 미치거든요. 왜 그래요? 환경이에요. 여기는 뭐 페인트를 뭘로 칠하고 색깔을 뭘로 칠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와 있는 그 사람들의 복장, 그 사람들의 표정, 그 사람들의 말씨 이런 것들은요. 새로운 하나의 환경을 만들어요. 그래서 야 여기는 진짜 이 사람들이 정말 부티가 난다. 여기는 진짜 사람들이 신사적이다. 여기 정말 이쁜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 여기는 멋쟁이들만 있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연출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꼭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번 제가 그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정적인 말. 그래서 부정적인 말들은 가급적이면요.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크로스라이닝, 형제라인 간의 뭐 사업적인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필요합니다. 스폰서하고 해야 돼요. 스폰서하고 해야 될 일을 형제라인하고 하면 이건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금전거래나 제품거래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말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성 간의 오해받을 행동 이것도 자제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메나텍 비즈니스 외에 다른 것을 권유하는 거 이거 문제돼요. 보험이라든가 뭐 종교라든가 뭐 다른 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차트입니다. 삶에 변화가 없다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의 인생은 이미 녹슬어 있는 것과 다름없다. 녹은 어디서 생기는가? 물론 쇠에서 생긴다. 쇠에서 생긴 녹이 쇠 자체를 못 쓰게 만든다라고 그래요. 습관은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요. 근데 그 습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점점 타락을 하게 되는 이런 참 엇갈린 운명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가의 자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이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습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 그런 것들을 드리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요.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런 환상적인 궁합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보다는 훨씬 더 윤택하고 훨씬 더 멋진 그리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미래를 선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지금 이 시간 뭔가 내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메나테크에 함께 하신다라면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고요. 정상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만든다. 습관이 우리의 방향을 정말 결정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중요한 강의를 해주신 정지만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